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동인 선생님이 제 분수에 맞지 않은 격차를 해주셔가지고 항상 부담스럽게 만드시네요. 제가 박진입니다. 그리고 제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다른 분이 제 소개를 해주시니까 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제 소개를 좀 한 번은 그래도 해드려야 되니까 저는 이름은 박진이고요. 저는 그 대학원을 다 외국에서 했습니다. 수학을. 대학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코넬에서 학사학위는 받았고요. 박사학위는 말씀하셨다시피 김동인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USC에서 받았어요. 어,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유명한 자랑스러운 그 저희 선배님 중에 자랑스러운 다운표 안에 그 그것도 한 10년 된 사건인가요? 그 견과류로 물의를 일으킨 모 항공사 부사장님이 계시죠. 그분과는 대학과 대학원 둘 다 갔습니다. 심지어. 네. 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 항공사 뉴스가 또 장식을 했더라고요. 일면을. 대단한 곳이에요. 네. 어쨌든 자, 김동인 교수님께서 좀 어려운 부탁을 해주셨어요. 어,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는가라는 이제 어렵고 거창한 주제를 부탁하셨는데 사실 제 코가 석자죠. 제가 그거를 알았으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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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래도 최대한 쥐어짜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그 팀의 프로모션도 좀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쩝쩝거리죠, 제가. 예. 사실 이 제가 모든 분들께 다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성공합니다를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돼 있었겠죠. 제가 기가 스터디 사장이었겠죠. 예. 그렇지만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 그 사교육 시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임용시험이 어려운 시험 맞죠? 특히 수학 임용시험은 아주 어려운 시험이죠. 공부하는 방법도 다른 임용시험이랑은 약간 다른 면도 있기도 하고요.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그렇죠. 원래 수학 공부하는 법은 이제 그 비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학 계열 공부하는 과목에 공부하는 내용이랑 방법이랑은 많이 다르죠. 그 책 읽는다고 수학은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시작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다르고 임용 수학도 다른 임용이랑 다르긴 한데 근데 임용 수학은 특히 더 다른 게 이거는 수학 시험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수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것과 수학 학문을 시험을 대비하는 거랑은 약간 다른 결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도 이제 다 이제 선생님들 예비 선생님들도 대학에서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대학 교수님들이 그렇게 수학 교수님들이 이렇게 시험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수학은 시험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사실 의미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안에 제가 이게 제 교수님 중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이제 수학 지식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우리가? 여기다 담죠? 네, 여기다 담고 있는 건데, 수학 시험을 보러 가면 이제 수학 지식이 어디에 저장돼 있어야 되는가?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험에 수학 시험을 위해서 정보를 저장하기에는 부적절한 공간이라는 거죠, 머릿속에.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수학 지식을.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지만 분명히 이 수학 시험 점수랑 수학 실력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아주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죠. 이제 임용 시험을 3박 4일 볼 수도 없는 거고 사법고시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시간 안에 딱 이렇게 볼 수 있는 시험을 만들어야 되는데 4시간 안에 볼 수 있는 시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수학 시험이 전형적인 수학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학 실력 사이에 그냥 그거라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용시험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이 수학을 못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고요. 하지만 어찌됐든 저희는 여러분이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준비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스킬들은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수학 공부도 제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라고 건방지고 단정적이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몰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저도 한 오래 공부를 했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보면서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체득했던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수학 공부를 하는 데는 단계가 있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학을 다른 학문과 구분짓는 가장 큰 요소이긴 할 텐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처음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교과서를 읽고, 교과서를 읽는다는 것을 상상을 잘 못하죠. 고등학교 학생들은. 저도 그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배울 때도 수학은 책을 읽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만 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책을 한 걸 안 읽었어요. 교과서라는 것에 글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대학교 가서 교과서를 딱 펴보니까 글이 빡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읽고 하려니까 이제 나중에 가니까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처음 접하게 되고 이제 읽기를 시작하죠. 이제 배워요. 읽고 이 무언가를 습득하죠. 새로운 개념. 뭐 이런 게 군이구나. 이게 환이구나. 아, 이게 미분이라는 거구나. 이제 어렴풋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라 이론적 베이스를 확실하게 배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걸음마 단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고 나서 연습 문제 딱 펴면은 풀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죠. 한 개도 없죠, 정말로. 진짜 간단한 예제 빼고는. 예제는 쉬워요. 쉽게 만들어 놨으니까 딱 연습 문제 펴보면 단 한 개도 못 건드립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뭐 제가 멍청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뭐 그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어지간히 똑똑하지 않고는 다 겪는 경험입니다. 이제 여기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 다음 단계가 없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 그러면은 이거를 교수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심지어 대학교 조교라든가 뭐 저희는 그러면 어떻게 뭐 수련을 한 거죠? 이게 여러분이 예비 선생님이시니까 이제 나중에 경험하시겠지만 저는 어 중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다 가르쳐 봤거든요. 중학교에 가서 가르칠 때 내가 중학 수학을 이렇게 몰랐던가 알게 되고 고등학교 때 가르치면서 내가 이렇게 몰랐던가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대학교에 가서 내가 미적분을 하나도 몰랐었구나. 대학원생 처음 되고 나서 제가 대학 첫 조교했던 게 미적분학 강의였거든요. 들어가는데 자신 있게 들어갔죠. 난 미적분은 잘해. 근데 이제 첫 수업부터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가르치려고 하면은 낱낱이 드러납니다. 자기가 모르는 치부가 모르는 부분이 낱낱이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게 될 때 그렇게 공부하시기를 꼭 권장드려요. 아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스터디 그룹을 만드셔서 뭐 셋이 됐건 넷이 됐건 다른 스터디 그룹원들 분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그렇게 그러면은 그거보다 확실한 공부는 없습니다. 제가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확실하게 배우십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이냐? 뭐 그건 말 못하겠어요. 그 시간도 좀 걸리고 강의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확실한 거는 확실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틀에 박히고 진부한 조언은 적당히 하고 이제 본격적인 핵심을 드러내야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은 좋은 강사를 찾아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게 저희겠죠. 예.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그것을 정당화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왜 우리가 좋은 팀인가, 좋은 강사인가, 좋은 선택지인가를 이제 저희가 한 번 더 김동희 교수님이 몇 번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좀 더 팔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커리큘럼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게 다른 강사분 커리큘럼은 보통 강의들이 이렇게 조각조각 분리돼 있죠. 위상, 대수, 조합, 뭐 현대대수, 뭐 해석 이런 식으로. 저희는 크게 이원화 시켜놨어요. 그거를 저희 둘이서 각자 이렇게 나눠서 김동희 교수님은 이렇게 대수 쪽에 관련된 파트, 저는 이제 해석 쪽에 관련된 파트, 제 주제 그쪽이기도 했고 박사학위 주제가.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그게 영원히 유지되는 컨셉은 아니고요. 뭐 다 서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 되면 아마 한번 바꿔서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는 이게 좋은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교수님 여러 명한테서 들으니까 헷갈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 그 다원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배우는 게, 여러 교수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김동희 교수님의 설명이 뭐 안 와닿을 수 있고, 반대로 제 설명이 안 와닿을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렇다면 제 혼자 가르치는 강의였다면 여러분은 다른 강사를 찾아가셔야 되겠죠. 하지만 뭐 저희 팀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부분은 뭐 제 강의가 문제가 될 때 제 강의의 부분을 여러분이 뭐 잘 알고 계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러고 이제 뭐 제가 중원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커리큘럼은 일단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짜여 있고 둘로 이원화돼 있고, 이게 이렇게 안에서 세부 분류는 느슨하긴 있지만 칼같이 나눠갖고, 야, 자, 이제 2주부터 2주까지는 저희가 선형대수를 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물론 선형대수 하다 갑자기 막 미분기하고 이러진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그 테마는 유지해 가면서 가는데, 이게 여러분이 그 과목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도록 저희가 최대한 머리를 짜서 지혜를 모아서 그 커리큘럼을 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께 상당히 득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는 팀이 아마 저희 이 임용 수학에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김동희 교수님이 다이어트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분기야. 제가 이제 같이 이번에 교재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거 저희 더 다이어트 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은, 강사 입장에서 책을 두껍게 만드는 거는,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요? 2000페이지 책을 쓰는 게 강사 입장에서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200페이지 쓰는 게 더 어려울까요? 200페이지 책을 쓰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2000페이지, 200페이지 쓴다고 해갖고 2000페이지에 10분의 1만 담는다는 게 그게 정당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책은 200페이지밖에 안 되고요. 이분은 2000페이지니까 저희의 내용은 10분의 1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정신 나간 강사 없잖아요. 200페이지 안에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200페이지가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리스크도 커요. 200페이지를 그냥 줄일 수는 없거든요. 이게 뭐 중학생 보고서 작성하듯이 뭐 글자 크기 11에서 11을 올리고 뭐 이런다고 해서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내용을 쳐낼 만한 내용만 쳐내고 장황하게 설명된 내용을 이해를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간소화시키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강사들 입장에서도 저희가 이거를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힘들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다이어트, 이, 이 교재 다이어트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심각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모토가 이제 완벽이라는 상태는 이제 무엇 하나 덧붙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무엇 하나 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토를 가지고 교재에 대해서 저희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중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다 짧게지만 그래도 가르쳐 본 경험이 있고요. 지금도 영재고 준비생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수학이라는 게 느껴져요. 이게 중학교 수학이라고 하면 되게 쉬울 것 같잖아요. 맞죠? 걔네들이 뭘 배우겠어요? 뭐 나눗셈 정도는 알겠지. 이게 아닙니다. 이걸로도 얼마든지 어렵게 할 수 있고요. 김동인 선생님도 이제 다양한 그 스펙트럼의 학생들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르치시고 경험도 풍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좀 낯간지러운 말이고 저도 뭐 자주 하긴 좋아하지 않지만, 일단 저희 팀이 합쳐놓고 보면은 가방끈 길이에서는 이 바닥 최고가 아닐까.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굉장히 유익하고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김동희 교수님의 그 지식의 방대함은 정말 놀라울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정말 박식하십니다. 수학 분야의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깊이도 있고 넓기까지 하시기 때문에, 이게 제가 뭐 입 발린 소리하고 뭐 프로모션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래요.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발레 뭐 제가 찾았다고 굉장히 그 높게 평가해 주셨지만 그거 찾는데 많이 틀렸습니다. 저도 쉽게 찾아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제 김동인 교수님 정말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저도 뭐 그리고 참고로 저 김동희 교수님 관련돼서는 연대 전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같이 그 수학하신 동료 선생님 분께 제가 전해 들은 얘기인데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게 김동희 교수님 본인이 직접 말씀해 주시겠죠. 그러고 이제 뭐 제가 수업할 때도 뭐 제가 단 한 번도 저는 뭐 재미없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시면서 저는 이제 즐거우면서 유익하기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기만 한 강의는 나중에 지나서 좋은 추억으로만 남을 것이고, 유익하기만 한 강의는 돌이켜보니까 그거 참 유익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배운 게 없네 이렇게 남을 거라서 둘 사이에 이게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저희는 그게 잘 되어 있다고 봐요, 객관적으로. 그렇고 여러분이 궁극적으로는 수업을 들으시게 된다면 스스로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요약하자면 공부법이라고 뭐 말씀드려야 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사실 뭐 왕도는 없습니다. 저희가 제 동료 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저희가 뭐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몰라서 살을 못 빼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어떤 사람도 살을 빼를 원리를 모르지 않습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돼요. 그럼 살 빠져요. 어떻게 하면 유명시험 합격하느냐? 실수 안 하고 다 맞추면 됩니다. 뭐 그거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게 뭐 말같이 되지 않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지금 그 뒤에 이 앞에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저희 팀을 팔아보자면 저희는 그걸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정도 떠들었으면 됐을까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뭐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질문해 주세요. 네. 뭐 예시를 한번 드려 볼게요. 그러면은 기본은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이 임용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지난 몇 해간 나왔던 임용 출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복소수를 예를 들자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뭐 혹시 임용 공부 해보셨었나요? 아니면 초수신가요? 예, 목소수를 공부했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무엇이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코시리만 방정식, 그 다음에 뭐 유수 정리, 루쉐 정리, 그 다음에 편각 원리, 그 다음에 뭐 조화함수에 관련된 이론, 그 다음에 테일러 급수 전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뭐 코시 적분 정리, 그런 것들이 제가 몇 개 빼뜨렸을 수 있는 1차 분수 변환, 예, 필수로 알아야 되는 내용인 거고요. 그럼 이제 심화 내용은 뭐가 있을까? 이 심화 내용이라는 건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학부 수학에 들어가는 거고 학부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임용에 그렇게 썩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출제되었거나 아직은 출제되지 않았거나 하지만 저희는 출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초가 충분히 닦였다는 전제하에 이제 나는 이제 킬러도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그 수학적 베이스를 원하시거나, 근데 사실 이제 킬러를 맞추기 위해서 더 어려운 개념을 끌어와서 맞추는 그런 건 아니에요. 있는 개념을 잘 활용해서 맞추는 게 킬러인 거지, 킬러가 뭐 어려운 개념을 끌어왔기 때문에 킬러라 뭐 이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심화라는 건 뭐 계속 말씀드리자면 복소수에서는 뭐 어떤 부분이 심화일 수 있을까요? 해석적 연속 이런 부분이 심화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뭐 매핑, 피카드 소정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뒤쪽에 나오는 그 매핑 디오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슈와르츠 레마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선형 대수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기본적으로 반드시 하셔야 될 건 뭐 행렬 대수라든가 고유값 고유 벡터 찾는 것들, 뭐 영공간, 뭐 특성 방정식, 뭐 최소 당식, 뭐 이런 문제들, 이러한 개념들은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되지만 뭐 선형대수에서도 사실 뭐 심화로 논할 거 많죠. 불변 공간이라든지 뭐 쌍대 공간이라든지 이런 내용. 뭐 임용에서 실제 나온 적은 없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뭐 심화라면은 추가할 수 있는. 이건 시간 낭비 아니냐? 물론
심화도 여러분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단순히 지적 허용을 채우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임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할 겁니다. 하지만 김동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초로도 아마 9할 이상의 임용 문제는 맞출 수 있는 기본 저력은 준비될 거예요. 저희가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심화는 말 그대로 심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뭐 킬러를 못 맞추는 거 그런 건 아니고요. 킬러 문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심화라기보다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킬러 문제를 맞추는데 어려운 개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있는 개념을 빡세게 활용하기 때문에 킬러인 것이죠. 네. 질문에 대답이 됐을는지 모르겠네요. 구체적인 예를 뭐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저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예.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여기서 끝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녹화는. 예.